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을 하는 박혜진입니다. 제31회 대산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산문학상 시상식장에 오면서 이제 여러 이미지들을 봤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 현수막에 걸려있는 표지 사진들, 그리고 이 소나무 상패, 그리고 이제 시상대에 올려져 있는 책 표지들을 같이 보니까요, 올 한 해에 가장 빛나는 이미지들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산문학상과 이 수상작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기억하게 될 한국문학의 가장 빛나는 이미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대산문학상 수상자분들께 아낌없는 박수 그리고 축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제31회 대산문학상 수상작이 선정되기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수상작 선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심과 본심 심사위원분들의 명단이 나누어드린 시상식 프로그램 6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수상작 선정 과정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산문학상은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창작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3년 제정됐습니다. 시, 소설, 희곡, 평론, 번역 이렇게 5개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 시상하는 종합문학상입니다. 대산문학상은 연공 혹은 문단의 서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순수 작품상으로 최근 1년 동안 단행본으로 발표된 작품 가운데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여 부문별로 시상합니다. 대산문학상의 전 부문 상금은 5천만 원입니다. 시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희곡과 평론 부문은 경연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희곡 부문을 시상합니다.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번역 부문은 올해 독일어권 번역서를 시상합니다. 심사는 시소설 부문은 예심과 본심을, 그리고 평론, 번역 부분은 단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시소설 부문의 예심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됐고 전 부문에 걸쳐 진행된 본심은 예심 결과를 토대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부문별 약 3회의 심사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간 격이 없는 토론과 투표를 거친 끝에 지난 10월 말 4개 부문의 수상작을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수상작은 소정의 확정 절차를 거쳐서 오늘 시상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31회 대산문학상 수상작 선정 및 시상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심사위원회 독해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올해 심사는 풍성해진 한국문학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번역부문 심사위원장인 안인경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총평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번역 부문 심사를 맡았었습니다. 이번에 독일어가 차례가 되어서 번역 부문 심사를 맡았었고요. 오늘 뜻하지 않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많은 작가 선생님들 또 평론가 선생님들이 그중에 한 분이 이 앞에 계시고 저는 여기 청중의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저한테는 비현실적인 느낌입니다. 네,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심사가 이루어진 심사가 위원들의 의견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번역 부문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문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심사 순서지에 심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설, 시, 희곡, 번역의 4개 부문이 이번에 심사가 있었는데요. 먼저 소설 부문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최종 후보자들이 굉장히 다채로웠다는 말씀을 하셨고 상대적으로 젊은 작가들과 중견 원로 작가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작가분들은 새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문학장을 열어나가려는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견 원로 작가님들은 현실을 성찰하면서 중첩적 시간의 대화를 통해 서사의 지평을 심화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보작에는 김멜라의 없는 층의 하이센스, 문지혁의 중급 한국어, 백수린의 눈부신 안부, 이주란의 수면 아래
등이 있었고요. 최종 후보 3편은 정영선의 아무것도 아닌 빛,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현기영의 제주도 우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현기영 선생님 같은 분을 성함만 이렇게 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선 아무것도 아닌 빛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께서 빨치산과 히로시마 원폭 피해 같은 역사적 경험에서 팬데믹 같은 지구적 경험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원근법적으로 구성하면서 온전한 삶의 가치를 탐문했다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에 관해서는 빨치산 아버지의 장례라는 서사적 현재 시간에 20세기 한국 사회의 문제적 지형을 밀도 있게 녹여냈다라고 평해 주셨습니다. 현기영 제주도 우다 작품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주훈을 향한 애도 서사이다. 제주의 신화와 설화의 소용돌이를 현재적으로 되살리고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해방 공간에 이르기까지 제주 삶의 실상과 역사를 종횡으로 넘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상당히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엄청난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의 시선과 발길을 따라가며 전개되는 이 애도의 서사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문학의 한 극점이다라는 인상적인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최종 후보작이었던 다른 두 작품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지만 여러 면에서 제주도 우다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현기영 선생님이 쓰신 제주도 우다가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끝으로 참혹한 비극의 절통한 상처, 그 맺힌 서름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을 담아 제31회 소설 부문 대산문학상을 제주도 우다와 제주도에 헌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 부문입니다. 1차 독회에서 보통 3차까지 이 심사가 있었는데요. 1차 독회에서 예심을 통과한 10권을 검토하셨고 2차 독회에서 4권을 선별하셨습니다. 김기택 낫이라는 칼, 손택수 어떤 슬픔은 함께 할 수 없다, 황유연의 초자연적 3D 프린팅, 황인찬 이걸 내 마음이라고 치자. 이 모두가 수상에 합당하고 이 모든 작품에서 개인이 발견된다. 그리고 모두가 한국 시의 특징적 부면을 대표하는 시들이다라고 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상작을 정해야 되니까요. 3차에서 2권으로 압축을 하셨습니다. 황유연의 초자연적 3D 프린팅과 김기택의 낫이라는 칼, 이 두 작품으로 압축을 하셨는데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이 한국 시의 양극단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라고 평하셨습니다. 김기택 선생님의 낫이라는 칼에 대해서는 화자는 독립된 개체이다. 그는 자신의 독립에 자주와 자유의 성질을 부여하려고 애쓰며 그 노력이 성공할수록 그의 존재는 완벽해진다. 그러한 완벽성에 대한 추구를 통해 그는 현실의 부박함, 폭력성, 황폐함에 맞선다. 라면서 그의 싸우는 힘은 스스로를 완벽하게 벼리는 과정 속에서 축적된다고 했습니다. 김기택의 시들은 이를 위해 미적 완성의 최고도를 향해 솟아오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기택의 절차탕만은 이러한 그 보다 나은 현실에 맞서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기 위한 고민이 낳은 가장 아름다운 매화라고 수식어를 붙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희곡 부문입니다. 여기서는 2차 심사에서 6작품이 있었습니다. 클래스, 집집, 하우스 소나타, 당선자 없음,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산에 옮기는 사람들, 빵야 이렇게 6작품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 최종 후보작을 선정하면서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 하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훌륭한 언어 텍스트여야 한다. 희곡이지만 둘째, 연극적 구성 및 극적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 셋째, 대산문학상이 한국 희곡문학의 현재 수준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작품과 작가의 연극계에서의 위상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로 올라왔던 것은
클래스와 당선자 없음이었는데 이 두 작품이 모두 훌륭해서 결정하기가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선자 없음은 사회성과 작품성의 조화에서 빼어난 균형감을 찾고 현실 참여적 희곡문학의 빼어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방 공간의 재원 헌법 제정 과정이라는 과거 이야기를 현재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며 빚어지는 갈등이라는 현재의 이중적 서사를 흥미롭게 극중극의 형식으로 접목시킨 것이 그러한 기법이 아주 좋았다라는 평이셨고요. 또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다큐멘터리 기법을 통해서 해방시대보다 후퇴한 오늘날의 법, 해방시대보다 후퇴한 오늘날의 법, 제도, 검열, 통제 문제를 되묻고 있는 날카로운 의식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당선자 없음이 당선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참여했던 번역 부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일의 대산문학상은 독일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분씩 돌아오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독일어권에서 출간된 번역서 총 34권, 이 중에서 시가 5권, 소설이 29권입니다. 이 작품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번역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기쁜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원작에 대한 충실성과 자연스러운 번역이라는 이 두 가지의 모순되는 요인을 잘 풀어나간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사실 굉장히 토속적인 거나 뭐 시조라든가 이런 거를 번역하는 게 번역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인데요. 이 나와 있는 34권의 책들을 종합해 보면 작품들이 뭐 시조에서 판타지 소설까지 황순원 작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재 아주 최근에 나온 작품에 이르기까지 번역자들이 굉장히 그 다양한 시대와 장르를 번역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심사에 올라온 5개의 후보작은 마티아스 아들러 드레브스 번역가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다음 박윤원 번역가의 살인자의 기억법, 마티아스 아우구스틴과 박경희의 고래, 하이케 리의 세계의 끝 여자친구, 또 박인원 같은 번역가인데요. 우리가 쓴 것,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로 두 작품을 최종 후보로 삼았는데 살인자의 기억법과 고래였습니다. 이 고래는 방대한 소설의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천명관 작가님 오신 걸로 제가 아까 성함을 들은 것 같은데요. 방대한 소설의 양과 긴 길이의 문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앞과 뒤가 질이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당히 그 일관되게 흐트러짐 없는 방식으로 번역을 해냈고요. 이 한국 역사를 배경으로 한 서사나 토속적인 표현들을 상당히 잘 소화했다고 보입니다. 충실성과 가독성을 두루 갖춰서 이야기에 힘이 살아있었고 주인공들의 모험과 인간사가 잘 전달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원작들과는 달리 번역하는 사람이 어떤 작품을 선택하실 것인가, 번역의 대상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래는 2022년 9월 독일에서 출간된 후에 굉장히 좋은 비평을 얻고 있어서 번역자가 이 선택도 잘했다, 작품 선정도 잘했다라고 평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작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또 시간을 많이 바쳤다고 생각되는 고래를 만장일치로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작품들을 보면 모두가 우리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개인들이 겪는 또는 그 사회 전체가 겪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그런 작품들이 올해 대부분 수상작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구나. 작가들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수상자이신 현기영 선생님, 김기택 선생님, 이영구 선생님, 마티아스 아우구스틴, 박경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놀라셨죠? 네. 그 부문이 많아서 소설, 시, 희곡, 번역까지 부문이 많아서 심사평도 굉장히 방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심사 경위에 대한 요약일 뿐만 아니라 각 작품들이 선정되는 과정들과 각 작품에 대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까지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산문학상은 창작문화 창달, 민족문화진흥, 그리고 국제문화 교류 증진을 창립 이념으로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종합문학상입니다. 이번에는 대산문학상을 제정하고 주관하는 대산문화재단 신창재 이사장님께 인사말을 청해 듣겠습니다. 신창재 이사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창재입니다. 제31회 대산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수상자 및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간의 한국문학의 성과를 확인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대산문학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문학상을 지향하며 우리 시대의 문학 정신과 또 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의 취지에 따라서 오늘 김기택 시인님, 그리고 현기영 작가님, 또 이양구 작가님, 또 아우구스틴, 박경희 선생님, 이 5분의 수상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수상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문학 작품들은 우리 공동체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며 이제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해외 독자들에게도 호응과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수상자들께서 이뤄낸 성과 또한 우리 문학의 소중한 성과 결실이자 또 앞으로 세계의 독자들과 함께 공유할 문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수상자분들은 물론이고 또 세계인이 함께 읽는 한국 문학의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우리 문학인 그리고 번역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산문화재단 또한 대산문학상이 한국 문학의 발전과 또 세계화에 기여하는 종합문학상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산문화재단은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가장 소중한 문학적 경험을 전달하는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비전을 새로 수립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단절되었던 시간을 지나 회복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회귀를 했지만 이전과 다른 환경에 놓인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산재단은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로서의 문학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문학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문학이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대산문화재단의 노력들이 여러분께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가치를 환기시켜주고 새로운 시각으로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문학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며 독자 대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 가겠습니다. 올해도 심사위원 선생님들 간의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대산문학상 수상작 선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의 수상자분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제31회 대산문학상의 부문별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은 시, 소설, 희곡, 번역의 순으로 신창재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대산문학상 상패가 수여됩니다. 상패는 조각가 윤화선 선생님이 도안한 소나무라는 청동 조각 작품입니다. 꽃다발을 전해주실 축하께께서는 기념 촬영 끝난 후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부문입니다. 수상작은 낫이라는 칼, 김기택 시인입니다. 김기택 시인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문학상 수상작 낫이라는 칼, 김기택. 위 시집은 개성적 시선으로 이 시대의 문학 정신과 세계인이 공유할 보편적 가치를 담아 우리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 자산을 풍요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3일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신창재. 네, 신창재 이사장님과 김기택 씨께서는 상패 앞으로 이동하셔서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수상작 낫이라는 칼은 오늘의 현실에 맞서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지적 생명의 노력을 진보시키고 있으며 미적 완성의 최고도를 향해 솟아오르는 시집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김기택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소설 부문입니다. 수상작은 제주도우다. 수상작가는 현기영 소설가입니다. 현기영 소설가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문학상 수상작 제주도우다 현기영. 이 소설은 개성적 시선으로 이 시대의 문학 정신과 세계인이 공유할 보편적 가치를 담아 우리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 자산을 풍요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3일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신창재. 네, 이사장님과 현기영 소설가께서는 잠시 상패 앞으로 이동하셔서 기념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상작 제주도우다는 제주의 신화와 설화의 소용돌이를 현재적으로 되살리고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공간에 이르기까지 제주 삶의 실상과 역사를 종횡으로 넘나들면서 4.3의 비극을 넓고 깊게 해부한 작품입니다. 현기영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희곡 부문입니다. 수상작은 당선자 없음. 수상작가는 이양구 극작가입니다. 대산문학상 수상작 당선자 없음 이양구. 위 희곡은 개성적 시선으로 이 시대의 문학 정신과 세계인이 공유할 보편적 가치를 담아 우리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 자산을 풍요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3일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신창재. 네, 이 곡은 개성적 시선으로 이 시대의 문학 정신을
신창재 이사장님과 이한구 선생님께서 잠시 상패 앞으로 이동하셔서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수상작 당선자 없음은 사회성과 작품성이 조화해서 빼어난 균형감을 찾고 있으며 현실 참여적 희곡문학의 빼어난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번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번역 부문입니다. 수상작은 독역 천명관 소설 고래 대여발, 수상자는 마티아스 아우구스틴 박경희 번역가입니다. 두 분은 독일 거주 중이어서요. 아쉽게도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고래의 원작자이신 천명관 소설가께서 대리수상을 위해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사문학상 수상작 대여발, 고래, 마티아스 아우구스틴, 박경희. 위 번역서는 이 시대의 문학 정신과 세계인이 공유할 보편적 가치를 담아 우리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자산을 풍요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3일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신창재. 네, 앞으로 이동하셔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독역 대여발은 방대한 소설의 양과 긴 길이의 문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방식으로 번역해냈으며 충실성과 가독성을 두루 갖춘 번역으로 이야기의 힘을 살려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작자이신 천명관 작가님께도 더불어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사장님과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문별 수상작에 대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수상작에 대한 리뷰는 오늘 나눠드린 개간지 대산문화 2023년 겨울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수상한 시, 소설 그리고 희곡 부문의 작품들은 내년에 번역가 공모를 거쳐서 주요 외국어로 번역해서 해외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순서는 수상 작가분들의 수상 소감을 듣는 시간입니다. 시상 순서와 마찬가지로 시, 소설, 희곡, 번역 순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김기택 시인님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연기한 김기택과 이름이 같은 김기택입니다. 그 대산문학상은 제가 존경하고 담고 싶어 했던 많은 선배 후배 시인들이 수상한 문학상인데요. 제가 그것을 이어서 수상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그 부족한 작품을 잘 읽어주시고 수상작으로 올려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을 제정하고 수상해 주신 대산문화재단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좋은 시를 쓰시고도 이 문학상과 인연이 없는 뛰어난 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글을 잘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가 저에게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백지 앞에서는 무능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를 쓰는지 저도 좀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하도 답답해서 또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와주는 것이라고, 또는 제 손을 잡고 써주는 것이라고. 저는 좀 둔한 편이어서 남들이 웃을 때 같이 웃지 못하고 왜 웃는지 어리둥절하다가 뒤늦게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그치면 그때 웃는 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좋은 소재가 와도 바로 시로 쓰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을 직접 시로 쓴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본 것을 다 잊어버리면 갑자기 불쑥 그것이 떠올라서 그것을 쓰게 됩니다. 근데 쓸 때도 왜 쓰는지 모르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시의 독자입니다. 왜 이런 시가 나왔는지 유추해야 합니다. 제 시를 읽으면서 제가 몸의 관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시는 사물이 몸에 들어와서 몸과 섞이고 변화하면서 일으키는 일을 주로 관찰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물에서 내가 보이는 순간에 자주 시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이나 사물이나 세상을 직접 보기보다는 몸을 통해서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들어와 움직이면서 굴절되고 변화되는 사물을 통해서 나를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몸의 본능적인 반응을 통해서 타인과 사물과 세상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관찰한다고 해서 몸에 갇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물의 느낌은 몸 안에 생명을 깨우고 사물과 소통하게 하면서 말 없는 무수한 존재와 내적 유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 유대가 나를 몸 너머의 세상과 연결시키고 존재를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상시집 표제시 낫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낫은 칼날이 상대방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 이것이 저에게 끌렸습니다. 그러니까 낫이라는 칼은 바깥보다는 안을 향해 있는 제 시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이 칼날을 늘 시에 품고 있겠습니다. 큰 상을 받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요. 그동안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시를 써온 게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즐거움에 취해서 거기 집착해서 그대로 굳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써오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도 느낍니다. 이 걱정과 두려움이 새로운 시에 대한 설레임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소설 부문 현기영 소설가님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마스크 벗겠습니다. 제가 워낙 말이 서툴어서 마스크 쓰면은 더 안 들릴 것 같아서 벗었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제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83, 만으로 82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한 나라도 덜 먹은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 나이에 상 받는다는 게 참 어쭙지 않은 일인데 너무 기쁘면서도 너무 기쁘면 안 되겠다. 이 상이 나보다 젊은 소설가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명구스럽기도 하고 겸언쩍기도 하고 또 뭐 있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 쑥스럽기도 하고 뭐 하여튼 기쁩니다. 자, 이 나이에
3권짜리 글 썼다는 게 또 나도 내 스스로도 좀 놀라는데요. 예? 예,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장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써왔습니다. 네, 이제 80을 넘겨서 허옇게 늙은 나이에 제가 이렇게 명예로운 상을 받게 되다니 너무도 기쁩니다. 작가에게는 정년이 없죠. 작가에게는 정년이 없어서 계속 쓰다 보니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정년이란 것은 평생 몸담고 있던 일에서 급격하게 단절되는 것을 뜻하겠죠. 정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년 퇴임한 분들은 어떤 정신적 죽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작가에게는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없는 인생길이므로 작가는 늙어서도 계속 글을 쓰게 됩니다. 가도 끝이 없는 인생의 길, 나그네 길 하고 저기 앉아있는 시인 박철이가 노래 불렀는데 글쓰기가 오늘도 걷는다마는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정년 퇴임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이 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글을 쓰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들어서 글을 써보니 세상사를 보거나 사물을 보는 일에 이전과는 많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주도다라는 작품을 쓰면서 저는 그 글쓰기가 참 즐거웠어요. 노년의 그 소일거리로 참 글쓰기가 좋은 거예요. 치매 방지도 되고, 제주도에서 등장인물들이 되게 젊은이들인데 그 젊은이들이 이야기여서 그 글을 쓰는 동안 저 역시 그들처럼 젊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라는 것은 말이죠. 세상에 대한 뜨거운 그 열정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쯤밖에 몰라요. 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늙은 제가 젊은이의 마음과 일치되는 동일시 현상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전은 알지 못했던 젊음의 의미, 젊음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젊은이의 몸과 마음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시간 내내 행복감을 느꼈지만은 노년의 글쓰기인지라 불편한 점도 덜어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 여러 무대에 등장시켜 놓고 보니까 이름들을 잊어버려가지고 쩔쩔매기도 노년이니까 뭐 평상시에도 이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뭐 앞에 후배가 앉아서 술 먹는데 너 이름 뭐지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인물들 이름을 잊어버려서 헤매기도 하고 또 이 등장인물이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이게 행방을 또 몰라가지고 애먹기도 했었어요.
제주도 우다는 저희 고향 땅 제주도 그 중에도 특히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보면 제 고향 제주도에 대한 저희 그 문학적 집착은 가히 병적일 정도로 깊었던 것 같아요. 60여 년간 제 생애에서 60여 년간 내내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서울에 오지 내내 서울과 또는 그 근처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정신은 고향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몸은 그 섬을 떠났지만 정신은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충고하는 독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4.3이 주는 어떤 그 완강한 경직성, 거기에서 벗어나서 인생사의 다장다감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자는 말이죠. 소설에서 즐거운 얘기는 즐거운 대로, 또는 슬픈 얘기는 슬픈 얘기대로 즐기고 향수합니다. 그런데 4.3의 슬픔은 그게 안 돼요. 4.3의 슬픔은 극한의 슬픔, 처절한 슬픔이죠. 그래서 독자들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해요.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아직도 그거 쓰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4.3을 나중에는 4.3에서 벗어나서 좀 인생사에 따뜻한 글을 쓰고 싶었어요. 이제 그만큼 오래 4.3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4.3은 어느덧 저를 올가면 족쇄고, 4.3은 저희 문학적 정체성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제주도. 그러나 한때 세상에서 가장 비참했던 그 나라를 저는 함께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저희 집념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3권짜리 긴 소설 제주도 우다입니다. 어쨌거나 천박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향 제주도 이야기가 지난 45년간 그런대로 생명력을 잃지 않았고, 게다가 이렇게 대산문학상까지 받고 있으니 참으로 분수에 넘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작품을 선택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마련하신 대산문화재단, 한국 문학의 가장 강력한 절대적으로 강력한 후원자 대산문화재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희곡 부문 이양구 극작가님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양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경 선생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상작 간담회 때도 제가 농담으로 수상 소감 없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사실 대본 심사 대상 됐다고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리고 나서도 잊고 있었고 전화 받았을 때도 아 그래요?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사실 그렇게 특별한 느낌은 없었고 당선자 없음이 당선됐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그래요. 근데 특별한 수상 소감은 없었는데 주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되게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또 상금 확인하신 분들이 실화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특별히 어떤 없다기보다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몰라서 이렇게 있다가 저 공연할 때부터 저희는 이제 공연을 하니까 극장을 염두에 두고 하거든요. 저한테 계속 저희가 수화통역 할 때부터 당선자 없으면 무슨 뜻이냐고 1등이 없다는 뜻이냐 아니면 당사자가 없다는 뜻이냐 저도 잘 모르겠다고 저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이사장님이 무슨 뜻이냐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잠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수립할 때 국민축하준비위원회에서 기념 평화 공모를 했거든요. 그때 4,353편 정도가 응모가 됐는데 1등이 사실 당선자 없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떤 하나된 나라를 만들지 못했던 그 시기의 이야기를 다룰 때 그 축하 공모에서 1등이 당선자가 없었다는 그것이 뭔가 저를 실은 쓰는 사람은 아닌데 시적인 느낌으로 좀 많이 왔고요. 그러다가 어떤 얘기를 쓰려고 했던 건지 잘 모르겠다가 아까 김기택 선생님 얘기나 현경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어쩌면 저런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저희가 이제 세월호가 균형수가 이제 균형을 잃고 이렇게 넘어진 뒤로 많은 분들이 그게 마음속에 있는데 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어떤 균형 잡힌 나라, 혹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과 어떤 이제 편안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많은 시간들이 좀 걸렸던 아직도 깨달은 건 아니고 이렇게 그런 게 연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두 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래도 이제 부모님을 한번 뵈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대본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이제 공연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배우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족들도 이제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서 오늘 또 대전에서 와주셔서 특별히 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가지 마시고 일단 저쪽 맥주 한 잔 같이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번역 부문 수상자 마티아스 아우구스틴 박경희 님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서 영상으로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2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문학 번역에 몰두해 오신 두 분은 공동 번역자이자 부부이시기도 합니다. 수상 소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두 분의 영상 차례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티아스 어거스틴입니다. 2022년 봄 고래 번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저는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재밌고 즐겁게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니 너무 감사하면서도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오랜만에 작품 속에 빠져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독일어에 Kopfkino라는 단어가 있는데 직역하면 머릿속 극장이라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영사기가 돌아가듯 생생하게 느껴질 때 쓰는 말입니다. 고래에는 금복, 준이, 걱정이, 갈자국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많은 풍경들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남바란, 덕장 등의 풍경 묘사가 눈에 보이는 듯 냄새가 맡아질 듯 생생하다고 했을 때 번역가로서 뿌듯했습니다. 번역은 외로운 작업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번역은 도전인 동시에 풍요로운 작업입니다. 언어와 언어의 힘이 펼치는 다양성을 발견하고 홀로 때로는 여럿이 떠나는 굽어치는 여정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됩니다. 멋진 친구들이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올해 9월에는 독일에서 짧은 순회 낭독회를 통해 전명관 작가를 개인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방에서 시작된 번역이 새롭고 흥미로운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명예롭고 큰 상을 주신 대선문화재단과 심사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능력 있는 젊은 번역가들이 지원을 통해 훌륭한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래 도덕판의 공역자 박형희입니다. 아쉽게도 수상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이곳 뮌헨에서 인사드립니다. 소설 고래는 작가가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어느 소녀의 이미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이고 가깝지 않은 길이라 작가는 소녀에게 버스비를 건넸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사양하고 자신이 갈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더랍니다. 훗날 주인공 춘희의 모델이 된 그 소녀를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가던 작가의 마음, 그리고 어려운 시절 작가에게 소설 쓰기를 권했다는 동생분의 마음을 이따금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둠 속에 잔잔한 불빛들이 켜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춘희가 그어낸 단단한 벽돌처럼 탄탄한 원작은 사소한 번역의 오류들을 견뎌내는 힘을 가집니다. 역으로 제 아무리 실력 있는 번역가라도 부실한 원작을 좋은 작품으로 탈바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래를 번역하게 된 저희는 운이 좋은 번역가들입니다. 오랜 답고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역자들을 믿어주신 천명관 작가와 마이스북스 출판사의 대표 마틴 브링크만 박사에게 감사드립니다. 현지 낭독회를 지원해주신 번역원과 문학공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두 사람이 문학 번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어려운 고비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대사문화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분들의 소감을 다 들어봤는데요.
각각의 소감의 표현들은 다 달랐지만 외롭고 풍요로운 시간들이 다 공통된 점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이 가운데 오늘 번역부문 수상자께 원작자이신 천명관 소설가께 축하의 말씀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천명관 소설가의 장편소설 고래는 올해 세계 최고 문학상의 하나로 꼽히는 영국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티아스 아우구스틴 박경희 선생님과는 얼마 전 베를린 국제문학축제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흔쾌히 축사도 맡아주셨습니다. 그럼 천명관 작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명관입니다. 예, 아까 심사위원장님이 얼떨결에 이렇게 테이블에 단상에 섰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 소설을 번역했던 아우구스틴 선생하고 박경희 선생님이 연락이 오셔서 대산 문학상 번역 부문에 상을 받게 됐다. 제가 너무 축하한다고 했더니 근데 자기네들은 뭐 일정 때문에 여기 한국에 못 오니까 대신 대리 수상을 해줄 수 있느냐? 전 뭐 아주 흔쾌히 대리 수상을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재단 측에서 저는 그냥 정말 대리 수상만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축사를 또 해달라고 해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문단 생활을 하는 동안에 뭐 변변한 문학상 한번 받은 적이 없어서 이런 축사를 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아까 비록 대리 수상이긴 한데 상을 받아보니까 좀 기분이 근사해서 좀 열심히 좀 진즉에 쓸 걸 그래서 상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기분도 들었고요. 제가 뭐 번역상 관련해서 얘기하면 저한테는 좀 매우 재미있고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올해 제가 뭐 부커상 후보에도 올랐고 그다음에 영국하고 미국 그리고 독일에서 또 우연히 작년 올해 책들이 번역되면서 제가 뭐 그런 데 가서 행사를 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독일에도 뭐 베를린이나 그 프랑크푸르트하고 미넨에서도 행사가 있어서 번역하신 두 분하고 같이 여행을 할 기회도 있었고, 근데 두 분들이 모든 게 너무 진심인 매우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정말 저보다도 제 작품을 더 좋아하고 더 진심으로 대해 주셔서 저는 너무 고마웠는데 마침 또 이런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아주 기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독일이나 영국에 있을 때 외국인들 앞에서 제 책에 관해서 이야기할 자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매우 제가 어릴 때 같으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들이었죠.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어릴 때 우린 번역서를 많이 읽은 세대예요. 근데 그 책들은 대부분 아마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서 번역된 거를 중역으로 아마 우리가 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는 서구의 문명을 아주 열심히 습득한 세대죠. 그래서 제 소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만 우리의 삶은 모든 미국적인 것은 아름답다라는 명제로 규정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우리 삶은 도대체 뭘까? 우리는 뭐를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혼돈이었어요, 사실. 저도 올해 이제 물론 이 자리에 제가 나이 얘기를 할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저도 올해 환갑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도 우리 삶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라는 것이 좀 늘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 이런 또 낯선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품을 또 해외에 이렇게
알리고 번역을 해서 그들이 우리 거를 보고 이런 또 좀 재밌는 또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현상들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그 두 부부에게는 뭐 너무 좋은 일이고 저로서도 매우 기쁜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수상하신 현경 선생님이나 그리고 이한구 선생님, 김기택 선생님 모두 축하드리고요. 제가 다른 두 분 선생님은 처음 뵙는데 현경 선생님하고는 작은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진을 찍을 때 저를 알아보시고 그 기억을 해주셔서 약간 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문단에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처음으로 다른 작가들하고 그 지방에서 그 문학 행사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를 갔는데 그때 현경 선생님 거기 계셨어요. 근데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잠자리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숙소가 부족해서 방배정을 하는데 나중에 늦게까지 술을 먹다가 시간이 굉장히 늦었는데 갑자기 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잘 방이 없다. 그런데 저보고 방이 하나 있긴 한데 거기 현기영 선생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혹시 가서 그 자리 뭐 이부 자리는 하나 있는데 가서 자겠냐? 그래서 아니 뭐 또 못 잘 건 뭔가 그리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뭐 대책이 없어서 아니면 차에서라도 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둠 속을 더듬더듬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이미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부 자리를 펴고 그 옆에 누워서 낯선 남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잤던 아주 낯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평생 자면서 그 이를 좀 심하게 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웠어요. 혹시 저 때문에 방해가 되면 어쩔까 싶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나도 뭐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눈을 떴더니 선생님이 안 계세요. 이미 새벽에 일찍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내가 그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일어나서 거기 숙소 식당에를 갔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맞은편에 앉아서 인사를 드리고 같이 아침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마 그 저한테는 그냥 순간의 어떤 찰나의 그 어떤 장면인데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느낀 거는 선생님은 뭔가 이 세상을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글쎄 뭐 관찰과 음미의 대상처럼 보고 계신다는 그 노 작가의 어떤 품격이 저는 그때 느껴졌었어요. 그게 벌써 뭐 20여 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아까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지방에서 우리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일을 좀 심하게 갈긴 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을 쓴다고 하는 것만큼 참 내밀한 행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왜 우리는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갖고 상상하고 혼자서 주로 골방에서 이상한 상상을 하고 은밀한 욕망을 또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어떤 것들을 그렇게 우리는 쓰죠. 그것도 이상한데 또 누군가는 그걸 또 읽어요. 그런 이상한 행위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행위를 격려하고 고무하면서 후원을 해줘요. 심지어는 이런 상을 만들어서 상도 주고요. 참 매우 낯선 행동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그 문화야말로 우리가 점점 더 물질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어쩌면 유일한 비자본주의적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또 그만큼 숭고하고 의미 있는, 그래서 이 자리가 저는 매우 벅차고 기쁜 그런 자리가 됩니다. 예. 오늘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축하드리고요. 예,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대산문화재단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숙박에 대한 작은 일화에서부터 문학에 대한 이 거시적인 메커니즘까지 짚어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대산문학상 시상식의 공식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축하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연회를 시작하며 축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에 있는 잔이 모두 채워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1회 대산문학상 평론부문 수상자이신 백낙천 선생님께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축배 제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백낙천 선생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축배를 드시려면은 조만간에 마스크를 벗으셔야 될 텐데 미리 벗으시든지 아니면 최후의 일과까지 쓰고 오시든지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저는 미리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산문학상 시상식은 해마다 우리 문단에서 연말 가까이 열리는 큰 잔치입니다. 대산문화재단에서 한국문학에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처음부터 재단을 만드실 때 지금 현재 신창재 이사장님의 선친이 되시는 대산 신용호 선생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문화재단인데 사실은 문학 위주로 만드셨어요. 그때 이미 그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고 요즘은 조금 아까 천명관 작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소설 같은 이런 작품들을 계속 쓰는 사람, 그걸 찾아 읽는 사람, 그걸 후원해 주는 사람,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문학의 영향력이 약화됐다 해도 그 문학의 절대적 중요성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대산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김기택 시인, 현기영 작가, 또 이양구 극작가님, 또 번역상을 받으신 분과 대리 수상하고 또 축사까지 해주신 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뭐 제가 축사를 하거나 평론을 할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현경 선생 워낙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참 오랜 정겨운 보시고, 사실 내가 조금 앞서서 늙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경 선생의 수상소감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토를 달겠습니다. 하나는 80 넘어서 상 받은 걸 가지고 뭐 그러시는데, 노벨상 같은 거 보더라도 80 넘어서 받는 사람 많아요. 다만 80 넘어서까지 이런 장편 소설을 써내고 받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들도 대개는 보면 어떤 사람은 뭐 50대, 60대에 쓴 작품 가지고 상을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대단한 것은 80 넘어서 상 받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현경 선생은 80이 넘어서 시나 이런 것보다 더 사실은 육체적으로 힘든 장편 소설을 써내셨다는 게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양반이 뭐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은 제주 4.3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그 얘기만 쓰는 것을 뭐 꼭 변명해야 할 얘기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첫째는 4.3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변명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요, 독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현 선생님이 자기가 이번 소설을 쓰면서 즐거웠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읽기에도 즐거운 소설입니다. 이게 그냥 4.3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현경 선생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이삼촌이라는 단편을 발표하면서 제주 4.3 사건의 기억을 획기적으로 되살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 소설도 단순한 고발 문학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소설은 특히나 정말 4.3 이야기만은 아니고 제주도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삶의 어떤 원형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얘기라서 그걸 자꾸 뭐 4.3으로 보고 나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게 되고, 그것을 출간한 창비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그게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 기쁜 잔치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또 심사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모두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축배를 들고자 합니다. 제가 축배라고 하면 축배를 듭시다 하면은 여러분들 축배라고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축배를 듭시다. 계속해서 축하 연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축하 연회에서 축하 인사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평론가 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